그냥 딱 입지만 봤을 때는 사실 금호두산이 좋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과거 시세가 북한산 현대일스테이트나 관악드림타운 이런 단지들이 생각보다 낮지 않네? 지역만 봤을 때는 급지가 조금 낮긴 하지만 단지 하나하나 면면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서울 10억에서 11억대 아파트 추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마지막으로 서부권으로 왔습니다. 서부권이 사실 제일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단지를 추천드릴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선택한 단지는 연신내역 도보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3개 단지와 차이점은 이 단지는 33평형을 11억 언더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연신내역이라는 메가톤급 호재를 품고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 단지를 뽑았습니다. 사실 그 두 개 빼고는 그렇게 장점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단지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제가 실제 얼마 전에 GTX를 타고 파주운정 신도시도 임장을 갔다 왔는데 GTX가 생각보다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GTX A 노선이 삼성역까지 연결된다, 동탄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서 이 호재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단지가 바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이 단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단지를 선택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는 GTX A 연신내역에서 도보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직접 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GTX A가. 그리고 서울역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리고요. 이 연신내역에서. 그리고 삼성역까지 앞으로 개통한다면 이 연신내역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보 10분, 타가지고 뭐 기다리는 시간 5분, 가는데 10분. 하니까 25분이면 삼성역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역까지 가는 길이 만약에 경사였다면 조금 더 도보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이 북한산 힐스테이트 자체는 경사에 있는데 이 가는 길 자체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역까지 가는 길이 언덕이 아니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연신내 근처에는 굉장히 유명한 3대장이 있죠. 재개발 3대장인데 가련 1구역, 그 다음에 불광 5구역, 그 다음에 대조 1구역이라고 하는 이 3대장 재개발이 있는데 이 재개발 3대장보다 거리적으로 연신내역에 더 가까운 단지가 바로 북한산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들이 신축으로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당연히 이 단지들이 먼저 시세를 치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갈 단지가 바로 어디냐? 여기죠. 왜? 역까지 더 가까우니까. 물론 연식이나 이런 것들 컨디션 같은 것들이 더 안 좋긴 하지만 역까지의 거리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미산 불광 근린공원인데 여기도 이제 많이 산책하는데 이용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구립 도서관이 근처에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은혜초라고 사립초가 있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폐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거 말고 거의 나머지 것들은 단점들이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불광초에 배정이 되는데 불광초까지 딱 봐도 거리가 조금 멀죠? 초등학생 거리로 걸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로가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긴 한데 도보권으로는 조금 어렵고 차로는 굉장히 막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로가 굉장히 막히는데 이 위쪽에 연신내역 쪽에 거의 인프라가 병원, 약국, 그다음에 맛집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걸어서 가면은 괜찮지만 애가 아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막 차를 태워가지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막 교통이 조금 막히고 이러는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주변에 인프라가 있다면 좋겠는데 이 주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연신내역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신내 전체적으로 뭐 불광호, 그다음에 대조일, 가련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가 학군이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아니면은 거의 학군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 유지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가격대를 조금 더 낮춘다면 저는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층 여기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가 가격이 조금 더 싸거든요. 여기 33평 보면은 매물 시세가 지금 10억 언더. 지금 만약에 신혼부부가 산다 그러면은 9억 이하로 살 수 있어서 뭐 신생아 특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드리는데 여기가 당연히 조금 더 외진 느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좀 경사도 있고요. 그런데 6호선 여기 이제 순환이
좀 재밌는 게 요렇게 돌거든요. 오른쪽으로 요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독바이역에서 한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연신내역을 한정거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긴 또 6호선 독바이역의 초역세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다. 그래서 애 키우는 집은 오히려 이 앞에 조금 인프라가 그래도 조금 있거든요. 여기 마트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물론 도보권 단지보다 더 가격이 비싸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이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도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원래 이 은평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이 녹번역 3대장, 4대장, 5대장 얘네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힐스테이트 녹번역, 그 다음에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녹번,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레미안 베라일즈, 그 다음에 여기까지 북한산 푸르지오까지를 사실 5대장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만 3대장이라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4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근처에 24평형 정도가 10억대에서 11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녹번역은 연신내역까지 두 정거장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도 그냥 녹번역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한 3, 40분 정도면 3호선 타고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좀 돌아가긴 하지만. 그런데 굳이 내가 역행해가지고 역으로 연신내역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삼성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게 뭐 서울역을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실 거고, 아니면 내가 직장이 삼성역이야, 뭐 2호선에 조금 더 가까워야 돼 한다면 이게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지만 GTX 자체가 가격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그러면은 이 녹번역은 기존 연신내역을 선호해가지고 GTX 때문에 선택을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를 제가 선택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신축이 더 좋고 그리고 깔끔한, 난 신혼부부고 20평대 좋고 회전이 잘 되는 아파트를 원해. 그런다면은 이 녹번역에 5개 단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들 3편과 오늘 영상까지 해서 총 4개 단지를 추천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4개 단지의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외로 북한산 현대힐스테이트 7차의 시세가 가장 높았고 전구점도 높았었습니다. 조금 의외이긴 하죠. 비교군으로는 제가 관악드림타운 43평을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힐스테이트 센트CL이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위치한 관악드림타운에서 가격대가 그나마 비슷한 게 43평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선사현대 30평형, 그 다음에 금호두산 25평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4개 선호도 조사를 붙이면 거의 대부분이 금호두산을 뽑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태까지의 가격대는 제일 낮았고 전세가도 제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단지를 추천드린 이유는 저 또한 성동구의 위치가 너무 좋고 앞으로 재건축 호재가 있을 경우에, 재건축 호재가 가격에 반영될 경우에 앞으로 이 단지들과 같이 치고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단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입지만 봤을 때는 사실 금호두산이 좋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과거 시세가 북한산 현대힐스테이트나 관악드림타운 이런 단지들이 생각보다 낮지 않네? 지역만 봤을 때는 급지가 조금 낮긴 하지만 단지 하나하나 면면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관악드림타운의 전세가도 생각보다 높거든요. 이 얘기는 실거주 만족도가 그래도 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번 영상을 못 보셨다면 앞선 3개의 영상을 함께 보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서울의 다양한 가격대들, 이미 도망간 단지들 말고 앞으로 따라갈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서울의 괜찮은 중상급지에 있는 단지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